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소규모 재건축에 관련돼서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는 비례율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제가 이제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 소규모 재건축하고 여기다가 키워드 써놓고 한번 이제 검색하면은 이렇게 뜨죠. 첫 번째 그 통합 검색에서 블로그 뜨는데 2시간 전에 올린 게 떴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실전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설명해가지고 써놨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 20일 전쯤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A라는 업체, 시행업체에서 가지고 온 그 가설계 도면을 토대로 해서 그때 이제 계산해 가지고 한번 설명했었고, 오늘 5월 21일 요거는 이제 새로 또 다른 B라는 업체에서 그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 나온 걸 도면만 가지고 왔고, 가설계 도면만 제가 이제 입수해서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임의대로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이게 뭐 맞고 안 맞고 그걸 떠나가지고 한번 그 자료, 그러니까 가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해서 이론 대입해가지고 실무적으로 해석해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같이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실제로 시작하려는 단계의 내용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공유해 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막 태동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난 1개월쯤 전에 본 포스팅 대지 필지들을 대상으로 먼저 했던 대지 필지 똑같은 거거든요. 만든 재건축 설명회 홍보용 배포지를 가지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수익성 분석까지 다 한 거를 갖다 배포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설명한 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동영상 아마 키워드 치시면 유튜브에서 아마 먼저 거도 잘 뜰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시행업자의 홍보용 가설계 건축 도면을 얻어 그것을 토대로 하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수지 분석 작업인 비례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 그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도면이거든, 지적도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경기도 포털에 들어가서 그 번지수 찾아가지고 지적도 띈 건데, 지금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그 땅 모양이, 토지 모양이 빨간 요 점선 표시된 거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8필지에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합계가 3246제곱미터 해가지고 1037평으로 환산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동쪽으로는 20m 도로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8m 도로에 접해 있어요. 요런 지금 표시된 요런 대지에 가서 이제 이거를 설계 도면을 그려 가져와서 한번 이제 설계 떠본 내용대로 해본 건데, 가설계 도면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여기 이제 도로 20m 도로, 8m 도로 해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들어섰고, 이제 요거는 2층 평면도 겁니다. 아마 2층 평면도 그렇죠. 예. 하여튼 모양은 건물 모양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 아까 여기 이런 모양에서 이런 토지 모양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이렇게 들어섰어요.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개요해 가지고 이렇게 뭐 번지수 표시되어 있고 면적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토탈 면적 얼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국회법상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그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근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근생과 아파트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상가 아파트라고 하니까 근생 아파트라고 하죠. 보통 보면은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거 입수해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 뽑아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설계 도면상 일부 수치가 오류가 있었으나 전체 용적률을 기준으로 비례율 수치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 용적률이 나오면은 설령 여기 나온 수치들이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아주 크게 틀리는 게 아니라 한다면은 분당 비례율을 뽑아가지고 분당권 뽑는 데 있어서 근사치를 접근합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지층에는 뭐 여기 보니까 주차장 및 기계 정비치라고 근생을 가지고
공용시설 외에 근생을 여기 한 160평을 갖다가 뽑았네요. 그러니까 500, 이게 얼마입니까? 527제곱미터니까 한 사람 한 160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층은 근생 상가죠. 여기 305평 뽑았네요. 보니까. 잘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차관리실이라고 나와 있고, 뭐, 계단실 나와 있고 해서, 1층 전체 합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이제 아파트, 2층부터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12층까지 이게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3층부터 올라갔네요. 3층부터 12층까지 해가지고, 토탈 82세대를 갖다 아파트를 뽑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뽑고 여기다 수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미스프린트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또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부천시 원정동 지역 위 8필지 합계 1037평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 지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업체가 해온 가설계였었거든요. 이번엔 또 다른 업체가 가져온 제2의 업체가 가져온 가설계고, 20m 도로 쪽 600여 평만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번에 제가 이 설명할 적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 대지에서 여기 이 부분만 가지고 그때 한번 비례율을 뽑았었거든요. 그때. 이번에는 이쪽 다 합쳐가지고서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제 뽑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먼저 제가 설명한 거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 아마 구분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20m 도로 쪽으로 600여 평만 가지고 비례율을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8m 도로 쪽까지 합쳐서 1037평을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종전주택 82세대에서 그대로 재입주 82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도면이 나와서 그걸 토대로 수익성 분석을 해봅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엑셀로 작업한 걸 갖다가 뽑은 거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파일로 떠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놨어요.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본 자료 해가지고 그 토지가 토지이용계획법상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특징은 건폐율은 최고 60%, 그 다음에 용적률은 230% 해서 부천지역은 230%고, 국계법상에는 250%까지 맥시멈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례에서, 부천시 조례에서는 230%까지거든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또 인센티브 줘가지고 뭐 240%, 뭐 잘하면 250%까지도 아마 이거를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번에 가져온 거는 용적률을 240%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은 47%로 했는데, 이 건폐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보면 실제로. 그 용적률이 실제적으로다가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국계법상 부천시의 최고 용적률은 230%, 그렇죠. 이쪽엔 조례가 230%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쪽 남영주나 그쪽에 가면 거기 250%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상 건물 연면적이 2,488평으로 나와 있네. 이게 뭐냐면은 대지 총 면적에다가 용적률 240%니까 2.4죠. 이거 1037에다가 2.4를 곱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법정 용적률 전용 면적이거든요. 적용 면적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건물만 용적률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 면적은 땅속으로 얼마를 파든 건 간에 이거는 규제하지 않고 니네 맘대로 해서 이 수익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 면적은 용적률 240%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884평을 이제 지하를 판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지하를 파게 되면은 여기 지상 건물 연면적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법정으로 적용은 되진 않지만 공사비용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비를 할 적에는 지하 면적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공사 면적을 지상 건물, 지하 건물 요거 합쳐가지고 3,370평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평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평들은 제곱미터로 되면 또 계속 이 설명을 하면서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또 평으로 환산하고, 우리는 또 평에 익숙하잖아요. 평에 환산하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제곱미터 없애버리고 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죠. 저 잠깐 본 거에서 준공 아파트가 82세대거든요. 82세대. 그래서 요거를 82세대를 갖다가 지상 건물 평 연면적으로 요거로 공용면적 빼고 그러고서 나눠보니까 대략 한 집당 한 17.5평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뭐 평형으로 말하면 요게 23평형, 24평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파트들이. 실제로다가 서비스 면적하고 합치면 자루재면 내부 면적이 실제 면적이 한 23평, 23평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는 또 빌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파트 23평형, 24평형은 실제로 실면적이 23평, 24평이 나온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예상 분양가는 주변에 요 정도 24평형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3억 원 정도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아파트 합계 이 분양 시점에서 비용을 계산했더니 82세대 곱하기 3억 원 했더니 246억 원의 가치가 이제 종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층에 상가를 있는데 지층이 아까 여기 얼마였었죠? 지층에 여기 보면 884평 중에서 880평 중에서 160평을 상가를 만들었어요. 지하 주차장 말고 또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상가를 평당 75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2억 원이라는 수익이 나오고 1층 상가가 이게 보니까 1층 상가가 249평이 나와요. 그래서 249평인데 여기는 평당 3천만 원의 분양세야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산하니까 75억 원. 그 다음에 2층 상가 여기는 2층에는 식당이나 또는 병원 같은 게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평당 1,500만 원 해가지고 230평을 분양하니까 57억 원에서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 합계가 144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와 상가를 합친 종후 아파트 자산평가 총수입을 390억 원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를. 이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 나중에 이제 비례율 계산할 적에 그 수익 모델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종전자산 평가액 해가지고 여기 이 지역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로 이 정도 수익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평당가가 여기 지금 1,300 정도로 지금 잡아놨는데 그 정도 가요 실제로다가. 그래서 1,300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300만 원 해가지고 평당 1,30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대지 총면적이 1,037평이라 그랬죠? 1,000평 좀 넘어요. 그래서 1,037평에다가 1,300만 원을 곱하니까 약 135억 원이라는 토지가액이 나와요. 자, 이제 이게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총 수익 금액 나왔죠. 그죠? 390억 원. 그 다음에 대지 그 종전 평가액이 나왔죠. 135억 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총 사업 비용을 이제 계산할 적에 총 공사 면적이 아까 보니까 여기 총 공사 면적 나오죠. 보면은 지상 건물, 지하 건물 요거 두 개를 합친 거 2,488평. 그 다음에 지하 884평 요거 두 개 합친 거가 몇 평이 나왔냐면은 3,370평 나왔거든요. 지상 지하 합쳐가지고. 그럼 3,370평인데 이쪽 부천 지역의 평당 공사 비용이 아파트 공사 비용이 550만 원으로 잡으면은 모든 비용을 다 통틀어서 아마 해결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공사 비용을 3,370평 곱하기 550만 원 했더니 185억 원이 들어가요. 공사 비용이. 자, 그럼 이제 큰 수치 다 나왔죠? 여기서 보면은 총 수입이 390억 원. 그 다음에 종전 가치가 135억 원. 공사비가 185억 원. 이 큰 숫자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비례율은 바로 계산되거든요. 자, 수익성 산출을 위한 비례율 계산 방법 해가지고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줘요. 그러면 아까 총 수입이 390억 원이고 총 사업비가 185억 원 나와요. 거기다가 이 나온 값을 종전가치 135억 원 대지값 있죠? 그걸 나눠주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을 곱하니까 152%라는 높은 비례율이 나온 거거든요. 이 아파트 건축에서 152%라는 비례율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가액을 한번 산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집은 대지 지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82세대가 뭐 대지 지분이 10평 가진 사람, 12평 가진 사람, 뭐 13평 가진 사람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대지 지분이 12평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12평 곱하기 아까 한 평당 얼마라고 했어요? 1,3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1,300만 원 그 곱한 값에다가 비례율이 152%니까 1.52죠.
그래서 1.52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억 3,7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수익성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12평짜리 땅이 이렇게 나오니까. 부천 지역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12평짜리 권리가액이 2억 3,700이 권리가액이 산출됐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에서 예시한 대로 23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분담금을 계산해 보면 3억 원에서 자신의 권리가액 2억 3,700을 빼게 되면 6,300만 원만 내면은 분담금을 내면은 3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설명에서도. 그래서 또 하나 한번 해보면은 만일 대지 지분이 10평 가진 사람이 그런 조합원이 있어요, 지금. 근데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권리가액은 여기 나와있죠? 10평 곱하기 1,300만 원 곱하기 1.52 비례율 곱하니까 약 2억 원이 나와요. 그러면 3억 원에서 2억 원 빼니까 1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은 이 사람은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죠. 대지 지분이 크면은 비례율이 좋은데 대지 지분이 크면은 그만큼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 그 뭐 6평, 7평 이런 거 타가지고 그 재건축 한다고 해봐야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보면 들어가도. 물론 이제 뭐 서울 같은 쪽에 노른자 땅 같은 데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우리 이쪽 같이 뭐 부천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 6평, 7평짜리 이렇게 주택들 사면은 나중에 재건축이 돼도 분담금이 높아서 큰 메리트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고 토지를 이제 만약에 빌라나 이런 거를 사고자 할 때는 지금 여기 나오죠 보면은 그림이 아까 이제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게 지적 돌려서 올려놓은 건데 지금 이 양쪽으로 도로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요만한 땅에 요만한 대지에 한쪽엔 8m 도로가 나와 있고 한쪽에 20m 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양쪽에 이런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이게 용적률을 240% 다 찾아먹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도로 폭이 20m가 넘게 되면은 일조권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냥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적률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어디 가서 오래된 빌라, 낡은 빌라를 살 적에 이렇게 대로를 낀 빌라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재건축할 적에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서 비례율 높게 나오고 수익성이 높게 나온다는 그런 거를 한번 거꾸로 더 이제 역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 내용이 이상으로 지난번에 이어 종전과 동일한 같은 대지를 다른 정비사업 건축업자가 만들어 온 가설교도문을 토대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수익성 계산을 위한 비례율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익성 계산을 위한 비례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용이 아닌 실제 현장 실무 자료로서 비례율을 계산해 보는 것은 이 분야 전문 지식 습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어느 정도의 수정이 있어가며 재건축 사업 공사가 되겠지만 이러한 근간이 되는 수치를 정하고 나서야 비록 어느 정도씩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일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 재건축 조합의 시행 시공업체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없이 순탄하게 서로가 시행업자나 조합이나 윈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로 속이지 않고 환히 들여다 보이니까 여기서는 감히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이상으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익성 계산 실전 비례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동영상 요 내용은 이제 다시 와서 보시려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 가서 소규모 재건축하고 요 키워드 놓고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기 실전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귀하면서 보실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